안녕하세요. 영상 편집자 피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주 쓰는 효과를 사용하여 모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브 워럽 효과를 사용해서 물결치는 웨이브 모션을 만들 거고요. 두 번째는 CC 밴드잇 효과와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위아래로 구부러지는 밴드 모션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CC 스플릿 효과를 사용해서 지퍼를 열고 닫는 지퍼 모션을 만들 거고요. 네 번째는 CC 페이지 턴 효과를 사용해서 종이를 넘기는 페이지 모션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 효과를 응용해서 스티커가 살짝 떼어지는 스티커 모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효과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글씨를 쓰거나 도형을 만드는 설명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효과를 적용할 프로젝트 파일 강의 자료를 제공하니 영상을 보시기 전에 더보기란에 있는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웨이브 워프 이펙트를 사용해서 물결치는 웨이브 모션을 만들게요. 웨이브 모션 만들기 컴포지션을 열어주세요. 이펙트 패널에서 웨이브를 치면 웨이브 워프 효과가 나와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웨이브 워프를 더블 클릭하면 효과가 적용됩니다. 프리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에 웨이브 효과가 생긴 걸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옵션의 수치를 조절할게요. 웨이브 타입은 웨이브의 스타일을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그대로 사인으로 놔둘게요. 웨이브 하이트는 웨이브의 높이를 설정하는 옵션인데요. 수치를 올리면 웨이브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저는 웨이브 하이트의 수치를 7 정도로 낮춰줄게요. 웨이브 위스는 웨이브의 넓이를 설정하는 옵션이고, 지금은 넓이가 너무 좁아 보이기 때문에 수치를 올려볼게요. 저는 85 정도로 하겠습니다. 디렉션은 웨이브의 방향을 설정하는 옵션인데요. 지금은 물결이 흘러가는 느낌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치를 바꾸지 않을게요. 웨이브 스피드는 웨이브의 속도를 설정하는 옵션이고, 수치를 올리면 빠르게 물결이 치고, 수치를 낮추면 천천히 물결치는 모션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웨이브 모션 만들기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로 구부러지는 밴드 모션을 만들겠습니다. 밴드 모션 만들기 컴포지션을 열어주세요. 이펙트 패널에서 밴드를 치고 나오는 CC 밴드잇 이펙트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서 효과를 적용시켜 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스타일트 옵션 옆 기준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왼쪽 중간 B 글자 옆에 찍어주세요. 그리고 엔드 옵션 옆 기준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오른쪽 중간 D 글자 옆에 찍어줍니다. 다시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밴드 옵션의 수치를 바꿔보면 글씨가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시작점에 놓고 밴드 옵션의 수치를 마이너스 12로 조절하고 옵션의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합니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U를 눌러서 키프레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14프레임 뒤로 가서 밴드 옵션의 수치를 12로 바꿔줍니다. 다시 14프레임 뒤로 가서 첫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자, 이제는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이 모션을 반복시켜 주도록 할게요. Alt를 누른 상태로 밴드 옵션의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익스프레션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입력창에 루프를 입력하고 세 번째 루프 아웃을 선택하고 가로원을 클릭, 작은 따옴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핑퐁을 선택한 다음 빈 공간을 클릭하거나 넘버 패드의 엔터키를 눌러 입력창을 닫아줍니다. 핑퐁 익스프레션은 마지막 키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반복되는 모션을 만들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럼 전체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F9를 눌러서 이지이지를 해줄게요. 그럼 조금 더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모션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퍼를 닫는 지퍼 모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모션 만들기 컴포지션을 열어주세요. 이펙트 패널에서 스플릿라고 치면 나오는 CC 스플리트 이펙트를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효과를 적용시켜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옵션 스플리트의 수치를 조절하면 이렇게 텍스트의 가운데 부분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플리트의 수치를 30 정도로 설정하고 그 다음 포인트 A에 X 값을 올리면 이렇게 닫히는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시작점에 놓고 포인트 A 옵션의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해주고 U를 눌러서 키프레임이 생성된 걸 확인하고 20프레임 뒤로 가서 포인트 A의 X 값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처음에 천천히 시작하고 끝날 때는 빠르게 끝나는 모션으로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서 키프레임의 그래프를 조절할게요. 그 전에 첫 키프레임을 선택, Ctrl Shift F9를 눌러 이지 아웃으로 바꿔주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서 앞부분의 핸들을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확인해 보면 이렇게 지퍼를 닫는 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페이지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 모션 만들기 컴포지션을 열어주세요. 안에 3개의 컴포지션이 들어가 있어요. 3, 2, 1 순서대로 페이지가 넘어가는 모션을 만들어 볼게요. 페이퍼 3 컴포지션을 선택, 이펙트 패널에서 페이지라고 치면 나오는 CC 페이지 턴 이펙트를 더블 클릭해서 효과를 적용시켜 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컨트롤스 옵션의 박스 안을 클래식 UI로 바꾸면 조금 더 쉽게 옵션 조절이 가능해요. 그 다음 폴드 포지션 옵션의 스탑워치를 이용해서 모션을 줄 건데요. 그 전에 아래 옵션들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폴드 디렉션은 접히는 방향을 조절하는 옵션이고 마이너스는 왼쪽,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왼쪽 살짝 위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9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폴드 레디어스의 수치는 82로 줄 거고요. 이 옵션은 접히는 반경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 수치가 올라갈수록 더 부드럽게 접힙니다. 그래서 수치를 조금 올렸어요. 아래의 라이트 디렉션 옵션은 뒷 페이지에 나타나는 빛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빛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없애주기 위해 반대쪽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30으로 설정할게요. 백 페이지의 박스한 옵션을 논으로 설정하면 뒷 페이지의 색상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옵션 백 오파시티 뒤 페이지의 투명도를 100으로 올리고 옵션 페이퍼 컬러에서 뒷 페이지의 색상을 원하는 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옵션 설정은 끝났고요. 이제 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인디케이터를 시작점에 놓고 페이퍼 3 컴포지션을 선택. 그 다음 옵션 폴드 포지션의 기준점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종이가 넘어가지 않은 모션을 시작으로 잡기 위해 기준점의 위치를 오른쪽 아래로 클릭해서 지정합니다. 옵션 폴드 포지션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U를 눌러서 키프레임이 생성된 걸 확인한 다음 20프레임 뒤로 가서 이번에는 기준점의 위치를 왼쪽 상단 화면 밖으로 잡아줄게요. 그럼 이렇게 종이가 넘어가면서 없어지고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 모션이 됩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기 위해서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F9를 눌러서 이지이지를 해줄게요. 그리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서 앞부분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당겨주고 뒷부분의 핸들을 왼쪽으로 당겨줘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게요. 플레이해보면 종이가 텐션 있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퍼 2 컴포지션에도 모션을 주기 위해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효과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고 페이퍼 2 컴포지션을 선택, 타임 인디케이터를 12프레임에 놓고 컨트롤 V를 눌러 효과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이가 넘어가는 모션도 완성입니다. 종이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디데이를 표현하는 모션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티커가 살짝 떼어지는 스티커 모션을 만들게요. 스티커 모션 만들기 컴포지션을 열어주세요. 스티커의 뒷면을 만들어주기 위해 스티커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해줍니다. 복사된 레이어를 아래로 배치해 줄게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른 다음 레이어 이름 뒤에 백이라고 써줄게요. 스티커 백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펙트 패널에서 미니맥스 검색, 더블 클릭해서 효과를 적용시켜 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채널 옵션의 박스 안을 알파 N 컬러로 바꿔주고 레이디어스 옵션의 수치를 높이면 텍스트 모양 그대로 면적이 넓어지면서 스티커 뒷면을 만들 수 있어요. 레이디어스의 수치를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늘려줄게요. 그리고 색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펙트 패널에서 필 검색, 더블 클릭해서 효과를 적용해주고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해줄게요. 효과를 넣기 위해 두 레이어를 합쳐줄 거예요. 두 개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 프리컴포즈 창을 띄워줍니다. 이름은 스티커 COMP로 해주고 OK를 눌러서 완료시켜줍니다. 스티커가 띠용 하고 나오는 모션을 주기 위해 S키를 눌러서 스케일 속성을 열어주고 0초에서 스톱워치를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생성해줍니다. 스케일의 수치를 0으로 해주고 7프레임 이동, 스케일의 수치를 105로, 다시 7프레임 이동, 수치를 95로, 마지막으로 5프레임 이동, 스케일의 수치를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F9를 눌러서 이지이지를 해주고 그래프 모드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핸들을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주고 두 번째 핸들도 오른쪽으로 움직여 줄게요. 세 번째, 네 번째 핸들은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고 다섯 번째 핸들도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줄게요. 플레이 해보면 크기가 살짝 커졌다 돌아오는 띠용 하고 나오는 모션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이펙트 패널에서 CC 페이지 턴 이펙트를 검색하고 더블 클릭해서 효과를 적용시켜 줍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컨트롤스 옵션의 박스 안을 탑 라이트 코너, 오른쪽 위 코너로 바꿔주고 화면에 있는 기준점을 이렇게 옮기면 오른쪽 위가 접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디렉션 옵션의 수치를 45로 바꿔서 그림자를 만들어 줄게요. 이제 접히는 모션을 줄게요. 화면에 있는 기준점을 가운데로 옮겨주고 타임 인디케이터를 13프레임에 놓고 폴드 포지션 옵션의 스톱워치를 클릭, 6프레임 이동, 다시 기준점을 잡고 접히는 부분의 영역을 원하는 만큼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프레임을 선택, Shift F9를 눌러서 이지인을 해줄게요. 플레이에서 모션을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키프레임의 시간을 조절하시면 돼요. 이 키프레임의 시작을 17프레임으로 이동할게요. 그럼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살짝 떼어지는 스티커 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드 포지션 옵션의 수치를 조절해서 스티커가 완전히 떼어지는 모션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효과를 사용하여 모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효과들을 응용해서 여러 다른 모션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